테슬라 소식입니다. 트위터 인수 철회, 주가 호재.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파기를 공식화한 후 트위터 주가 하락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 반면 테슬라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시간의 시장에서 트위터 주가는 4.81% 하락했다. 반면 테슬라의 주가는 2.27% 상승했다. 머스크의 일방적 인수 계약 파기로 시작될 소송전에선 트위터 측이 유리하다는 전망이 강하지만 주가의 측면에선 정반대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다른 SNS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는 와중에도 트위터의 주가는 인수 이슈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 머스크의 경영 능력을 발판으로 향후 성장성을 확보할 거란 기대도 컸다. 하지만 계약이 파기되며 장기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영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트위터의 자생적인 성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이미 낮아진 상황이라며 인수가 결렬될 경우 트위터 주가는 머스크의 인수 스토리가 발생하기 전 주가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반면 테슬라 주가 전망은 긍정적이다. 그동안 테슬라 주주들과 시장은 트위터 인수권을 호재보다는 리스크로 받아들여왔다. 트위터 인수 후 머스크의 경영 능력이 분산될 거란 이유에서다. 테슬라에 대한 투자금이 트위터 등으로 분산될 건 역시 우려했다. 테슬라 주주들이나 시장은 이번 인수 파기를 테슬라의 리스크 해소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이 연구원은 최종적으로 인수가 결렬되고 이슈가 마무리가 된다면 머스크 입장에서는 테슬라 주식 매도를 통해 85억 달러 현금을 확보한 하나의 이벤트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다만 이번 이슈도 여전히 인수가를 낮추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도 존재한다면서 향후 진행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백두산 천지 전체 중 영토 표기. 반크, 시정 요구. 세계적인 이 기업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에 탑재한 지도에서 백두산 천지 전체를 중국 영토로 표기하는 오류를 저질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밴크는 12일 현재 애플 지도에서 백두산 천지를 검색하면 천지 전체가 한반도 영역을 벗어나 중국 영토에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도 설명에서도 백두산 천지를 중국 창바이산 천지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포털 사이트 네이버 지도와 미국 구글 지도에는 천지가 절반은 북한, 절반은 중국 영토로 그려져 있다. 천지는 1962년 10월 12일 저우얼라이 전 중국 총리와 김일성 주석 사이에 체결된 백두산 일대 국경조약인 조중변계 조약에 따라 북한 54.5%, 중국 45.5%로 분할됐다. 천지 서북부는 중국에, 동남부는 북한에 귀속됐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민족의 영산으로 불리는 백두산 천지는 한국 역사에 중요한 의미와 상징성이 있기에 천지 전체가 중국 영토로 표기된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애플 지도를 사용하며 이를 통해 세계 지리를 인식하는 현실에서 애플의 천지 영토 왜곡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크는 애플을 대상으로 천지에 대한 정보 오류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당의 서한을 보냈으며 네티즌들도 시정 캠페인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정부는 백두산을 창바이산으로 규정하며 백두산 일대가 고대부터 역사 문화적으로 줄곧 중국의 영토였음을 주장하는 창바이산 문화론을 전개한 바 있다. 특히 백두산을 중화 10대 명산으로 지정해 전 세계의 백두산을 중국의 창바이산으로 홍보하고 있다. 반크는 이번 천지 왜곡을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와 연결한다. 동북공정은 중국 국경 주변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2에서 2006년 중국이 추진한 중국 동북 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를 말한다. 중국은 한국의 고조선 고구려, 발해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고자 동북 공정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로 인해 만리장성을 북한 평양까지 확대한 자료가 전 세계 교과서, 백과사전, 박물관, 미술관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반크는 비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올해 글로벌 PC 출하량 감소 전망. 윈도우 11 판매 실적 주목.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글로벌 PC 출하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1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시장 조사 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PC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9.5% 줄어든 3억 1천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태블릿은 전년 대비 9% 감소한 1억 4,200만 대, 모바일폰은 7.1% 줄어든 14억 5,600만 대로 예상됐다. 김수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PC 중 소비자용 PC 감소율이 전년 대비 13.1% 감소로 비즈니스용 PC 7.2% 감소보다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지역별로는 유럽 및 중동 아프리카 지역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같은 기간 14%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PC는 데스크톱, 노트북, 크롬북이 포함되는데 코로나19 기간 중 저사양 크롬북의 판매량이 급증했었다며 윈도우 11은 고사양의 데스크톱과 노트북에 탑재되기 때문에 전체 PC 출하량 감소보다 고사양 PC의 출하량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김 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이를 따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1분기 PC 출하량 감소율이 -8%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고사양 PC도 감소 규모가 커졌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가오는 7월 실적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윈도우 11 판매가 얼마나 선방했느냐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클라우드에 돈 쏟아붓는 빅3. 영향력 더 커져.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빅3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계속 커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장 조사업체 시너지 리서치 그룹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이들 3개사는 530억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65%를 차지했다. 3개사의 4년 전 점유율은 52%였다. 애널리스트와 기업 임원들은 이들 빅3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막대한 투자금을 공격적으로 쏟아붓고 있어서다. 시너지에 따르면 기업 고객들이 대형 클라우드 플랫폼을 찾으면서 소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는 점유율이 하락했지만 이들 3개사는 최근 몇 분기 새 매출이 30% 이상씩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도 이들 기업의 성장을 도왔다.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 등으로 사람들의 삶이 더 많이 온라인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또 서버와 각종 설비에 막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클라우드 산업, 속성도 이들 빅테크 기업 성장에 속도를 붙였다. 서버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서버를 구축하고 운용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태 이들 빅3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필요한 독자적인 칩과 소프트웨어 기타 기술을 개발할 역량도 갖추고 있다. 반면 경기가 위축되고 주식시장이 주저앉으면서 작은 경쟁사들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객사들은 클라우드 지출을 확대하면서 더 높은 안정성,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대형 클라우드 업체를 선택할 가능성도 커졌다. 여행 소프트웨어 기업 세이버의 최고 정보 책임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비용을 절감해주고 사업상 유연성을 높여준다며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CIO는 천문학적인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구글의 역량과 다양한 기능은 여러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상대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해준다며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 지출의 28% 수준인 구글 비중이 연말이면 65%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토머스 쿠리안 구글 클라우드 최고 경영자는 우리는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산업 부문의 고객사들로부터 여전히 상당한 수요와 관심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초과이익 25%의 과세 구글세 2024년 도입. 구글 등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에 적용돼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필라 1의 초안이 공개됐다. 오는 2024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기업들은 초과이익 25%에 대한 세금을 본국이 아닌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지만 그간 충분한 세금을 책정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반대로 국내 기업도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의 일정 부분은 해당 국가에 내게 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필라 1 전반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서를 지난 11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대한 서면 공청회는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프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 대책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현재 14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간 디지털세 논의를 주도해왔다. 앞서 이프는 지난해 10월 필라1 제도 골격에 대한 정치적 합의 이후 지금까지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그간 논의 성과를 담은 필라1 모델 규정 초안을 포함한다. 필라1은 매출이 크고 이익률이 높은 거대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 일부를 과세권 재배분을 통해 상품 서비스가 최종 소비된 시장 소재지국에 돌려주는 것이 골자다. 적용 대상은 연결 재무 기준 연 매출액이 200억 유로를 넘고 10% 이상의 세전 이익률을 내는 다국적 기업이다. 정부는 1에서 2개 국내 기업이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유력하다. 다만 직전 2년간 과세 대상 그룹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해당 연도뿐 아니라 직전 4개년 중 2개년 이상과 최근 5개년 평균 이익률이 10%를 넘겨야 한다. 채굴업과 규제된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원유를 가공한 액화석유가스, 디젤 등을 채굴국 내에서 판매할 경우 이와 관련된 매출액과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예금, 증권중개, 보험, 자산운용업 등과 관련된 매출액과 이익도 여기에 포함된다. 대상 그룹의 매출은 상품 서비스 유형별로 최종 소비된 시장 소재지국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종 소비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업이 자체 개발한 대안적 신뢰 가능한 지표를 활용하거나 예외적으로 간접 지표인 국내 총생산, 최종 소비 지출 등 배분 기준도 허용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처음 3년 동안은 이 간접 지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